난 안양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쭉 안양에서 살아왔다. 유치원도 안양에서 다녔는데 그때 겪은 이상한 일 하나를 적으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1986년 유치원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우린 매우 친했고 줄곧 같이 다녔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게 기억이 났던 이름이지만 군대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많아져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간직했던 순수한 우정을 잃어버린 어른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흐릿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상당히 미안하다. 민규와 나는 상당히 친했어서 우리 어머니와 민규 어머니도 덩달아 친하게 지내셨다. 유치원이 끝나면 나는 줄곧 민규네 집에 가서 놀곤 했는데 지금 기억을 되짚어보면 민규네는 꽤 부유했던 가정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안양은 한창 개발 중이었는데 민규네는 거의 개발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였다. 당시 그 아파트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아파트 13층이 민규네 집이었고 또 매우 비싸 보이는 피아노도 있었다. 왠지 모르지만 멋져 보이는 그림도 거실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나나도 항상 있었다. 그땐 바나나가 정말 비싼 간식이었다. 그렇게 1년 정도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니 실감조차 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어머니와 나, 그리고 민규와 민규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유치원이 끝나고 중앙시장으로 놀러 갔었다. 떡볶이를 먹고 이것저것 장거리를 본 뒤 택시를 타고 함께 민규네 집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려 민규의 집으로 가는 도중 민규 어머니는 짐이 무거우니 먼저 가서 집을 열어놓으라고 하셨다. 민규는 알았다며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당연히 갔었을 나였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있는 과일 트럭이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는 트럭에 가득 실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었다. 어머니를 졸라 바나나를 사야겠다 생각이 든 나는 민규를 따라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민규는 혼자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갔고 나는 어머니께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며 나중에 사준다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내 투정은 멈추지 않았고 사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렇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잡아 끄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위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를 쳐다보니 민규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민규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다고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자 민규 어머니는 핸드백을 뒤지더니 이내 열쇠를 찾아내 민규에게 바나나를 살 테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고 민규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민규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과일 트럭으로 데리고 갔다. 신이 난 나는 폴짝폴짝 뛰며 형형색색의 과일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과일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감싸 안으셨다. 놀란 우리는 무슨 일인지 사태를 파악하려 뒤로 물러나 트럭을 살펴봤는데 트럭의 운전석 천장이 심하게 찌그러져 주저앉아 있었다. 다음 순간 찢어질 듯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황급히 내 눈을 가렸다. 그리고 조금 후 민규 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이어졌고 난 잠깐 내 눈을 스쳤던 그것이 민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유치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고 그 다음 해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때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생각하지 않으려, 특히 부모님께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고 군대에 갈 나이가 됐다. 입대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다 무심코 그때 일이 생각나 나는 가볍게 민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난 그때를 떠올리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끔찍해. 그때 그 과일 트럭이 없었다면 지금 너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 민규 엄마와 나는 네가 친해진 다음에 알게 됐는데 민규 엄마도 같은 불교여서 그런지
마음이 잘 맞았어. 그래서 빠르게 친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네 태몽 얘기가 나왔어.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규의 태몽 얘기도 듣게 됐는데 근데 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 뭐였냐면 사내 아이가 염할 때 쓰는 끈에 묶여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태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미신을 잘 믿는 성격이라 계속 그 태몽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사주라도 보자는 핑계로 안양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 가뜩이나 불안한데 불길하다 뭐 어쩐다 하기가 뭐해서 그냥 핑계를 대고 민규 어머니를 끌고 갔어. 당집에 가서 우선 네 점을 먼저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중간에 위기가 있지만 조상의 도움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부적을 하나 쓰라 하더라고. 애둘러 거절하고 본래 목적인 민규의 점을 묻기 위해 민규 어머니를 앞에 앉혔어. 그랬더니 무당이 잠시 머뭇머뭇하는 거야. 그러다 말을 시작하는데 먼 조상 중에 제대로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있어서 다른 귀신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좋지 않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대. 날벼락 같은 말에 민규의 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며 화를 냈어. 내가 진정시키고 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만 하고 그냥 나가라는 거야. 기가 차서 당집을 나왔는데 민규 엄마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괜히 가자 그랬나 싶더라고.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뒤 민규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불길한 꿈을 꿨다고 말이야. 꿈에서 민규네 집 현관에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틀 뒤에 사고가 났어. 너 그거 아니? 아파트 난간은 안전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는 아래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끔 높게 만들어. 그런데 그날 어떻게 민규가 아래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던 걸까? 그 난간이 성인 어깨 정도로 높은데 말이야. 무당의 말이 떠오르면서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타까웠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과일 트럭이 없었다면 네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민규 엄마도 정신이 반쯤 나가서 지금 어떻게 지낼런지.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난 더 이상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과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귀신과 그 등을 밟고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열쇠가 없어졌다고 손을 젓는 민규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과연 그 트럭이 없었다면, 내가 민규를 따라갔었더라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